코로나 낱말 퀴즈. 전염병의 전파 경로를 밝히는 일. 학교 개학이 불가능해져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된 현 인류. 녹음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꾸만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는 요즘이죠.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도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없던 말이거나 원래의 뜻에 새로운 뜻이 더해진 말, 또는 전혀 모르고 살았던 전문 용어까지 우리의 언어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30여 년간 신화조사를 수행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이렇게 많은 신조어를 생산한 예는 없었기 때문에 그 양적인 측면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들이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언어적인 재치를 이제 활용해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고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재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북대 연구진이 코로나 신조어를 조사해보니 그 수가 무려 450여 개나 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의 엄청난 양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의 세상은 기존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제일 바로 떠오르는 거는 확진자. 저는 코로나 블루요. 저는 마스크랑 비트코인을 합친 마코인이 생각납니다. 마스크를 몸의 일부처럼 착용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호모 사피엔스랑 마스크랑 합쳐서 호모 마스쿠스라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쓴 얼굴을 보면 불안해지고 마스크로 가린 얼굴을 만나면 안심하게 되는 시대. 우리를 호모 마스쿠스로 만들어버린 코로나19의 시간을 코로나의 언어로 기록하려고 합니다. 북적이는 거리를 걷고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일. 매일 떠오르는 해처럼 당연했던 일상이 이토록 그리워질 거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뉴스를 뻔히 보면서도 말이죠.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비상에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딴 나라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마 하는 사이에 바이러스는 인류 사이에 파고들어 은밀하게 그 세를 넓혀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도 첫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지의 적이 우리 앞에도 검은 그림자를 들이운 겁니다. 이제 첫 환자가 생겼을 때요. 저는 2015년도 메르스 정도 생각했는데요. 당시 메르스 때 이제 국내 확진자가 한 186명, 사망자가 한 36명 정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킬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을 때는 사스나 신종플루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늘 하던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앞으로 맞서 싸우게 될 상대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끈질긴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진 말이죠. 코로나19 청정 지역이던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와 경북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종교시설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세는 그야말로 맹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에 첫 발을 들이고 단 일주일 만에 종교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가 500여 명으로 급증한 건데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공포감이 경북을 뒤덮었습니다. 대구까지 왔다고? 대구로 여기서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러다가 포항까지 오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되게 무서웠었어요. 갑자기 와 우리 경북에서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진짜 우한같이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겁부터 나더라고요. 일단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50일 만에 누적 확진자는 7,7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엄청난 공격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죠. 새 희망의 봄 기운이 가득해야 할 3월. 전 세계는 봉쇄와 격리라는 절망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2대륙 이상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염병이 전파됐을 경우를 팬데믹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가장 위중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그런 문명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세계가 분명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대문명 전환의 어떤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의 궤도를 완전히 틀어놓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존재는 사람들을 집안에만 머물도록 만들었고 강물처럼 흘러가던 일상을 모두 멈춰 세웠습니다. 코로나19의 공세를 꺾기 위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전술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는 것뿐이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4명 이상 만나지 마라. 2m 떨어져라. 10시까지만 놀고 집에 들어가라.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우린 마스크 벗고 언제 만나냐고 이제 평생 못 만나는 거 아니냐 마스크 벗고는. 지인을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얼굴 보면서 이게 참 소중한 일상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리를 둔다라는 표현이 마냥 서운하게 들렸을 텐데요. 요즘은 오히려 사회적 미덕이 된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별히 더 씁쓸하고 아프게 다가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면 면회가 어려워진 요양병원. 장가 갔어요. 요 며느리. 희수. 안 사람. 어머니 그래도 얼굴 좋으시네. 응. 잘 지내고 계시죠? 응. 손을 못 잡아 드려가지고 좀 마음은 좀 아픈데 어머니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계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좋아요. 승자 할머, 응? 처음 보지? 유라, 코로나 때문에 처음 보지? 할머, 들어가고 싶어? 못 들어가. 담이 올해 할머니 2월달에 태어났어요. 2월달에. 꾹꾹 눌러온 그리움을 품고 왔지만 유리창에 막혀 손조차 잡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코로나19가 낳은 생경하고도 야속한 풍경은 여기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야 했던 작년 봄을 잊을 수 없죠. 이전까지는 관심조차 가져본 적 없던 마스크가 그때는 감염증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고 황금처럼 귀한 마스크, 금스크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그래서 등장한 게 공적 마스크였습니다. 정부가 사들인 마스크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는 전대미문의 제도였죠.
저희가 도착하기 전부터 문 앞에 거의 100m 이상 시민들이 서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래서 문을 열면은 마스크가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우르르 들어오셔가지고 마스크 도착할 때까지 마스크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를 같이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마스크 대란을 해소하는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기에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약국 본래의 업무도 뒤로 한 채 기꺼이 동참했던 약사들. 하지만 그런 마음과는 달리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스크 질, 모양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본인이 원하는 그 디자인이 아니면 또 안 사가겠다. 그리고 또 벌크 포장이 들어오면 소분을 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소분해서 드리는 거를 또 위생적이지 않다고 그냥 안 가져가시고 무조건 완포장 된 것만 달라고 하시고 그랬는데 조금 서운했지만 어쨌든 한번 우리가 칼을 뽑았으니까 끝까지 임무를 다하자는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마스크 판매에 주력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9일에 시작된 공적 마스크 제도는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해지기까지 계속되다가 7월 12일이 돼서야 폐지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 약사들은 주말도 반납한 채 공적 마스크 판매에 매달렸었던 겁니다. 그런 약사들의 노력에 더해 마스크 대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나선 또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마스크를 나눠주었던 착한 사람들. 이 힘든 일을 왜 자청했던 걸까요? 마스크가 귀해지면서 직접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제 가족들 것도 만들고 거기에다 제 주변 지인들 것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출퇴근하는 길에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줄이 엄청 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족하구나. 거기에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나눔을 시작하자. 가까운 지인들에게 하나 둘 만들어주다가 일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정작 본인들은 별일 아닌 듯 이야기하지만 한 땀 한 땀 정성껏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준 마스크의 수가 자그마치 3,000장이 넘습니다. 받아가시는 분들이 다 너무 고마워하시니까 또 그게 또 안 드리기가 너무 미안하고 그럼 다음번에 오시면 한 분이라도 더 드리자. 한 분이라도 더 드리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타는 그 마음과 마스크 2장을 받고 안도하는 그 얼굴을 외면할 수 없어서 나눔은 한 달이나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밤잠 줄여가며 마스크 만드는 일이 어찌 힘들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냥 받아가기가 좀 미안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서 또 응원해 주시고 먹을거리, 여러 가지 메시지들, 멀리서 보내오는 선물들 그 덕분에 조금 더 길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마스크 대란으로 불안하고 막막했던 그 시기. 코로나19는 2020년의 봄을 앗아갔지만 우리 안에는 서로를 보듬어줄 따스한 봄볕이 존재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날의 평온한 아침 해가, 그날의 평범한 출근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엔 짐작도 못했죠. 까만 밤을 틈타 침투한 적의 흔적도, 이 하루의 끝에 보게 될 저녁 뉴스의 내용도. 포항에서도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포항의 방어선을 뚫어버린 코로나19. 기세등등해진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긴박하고 위중한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포항에 닥친 첫 번째 고비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포항시와 지역의 의료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작전을 구상해냈죠. 각각 대응하는 것보다는 포항시와 5개 종합병원이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판단해서 민간 협동 통합 선별 진료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이제 분업 체계 구축해서 이제 서로 이제 요 확진자 발생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전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포항의료원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국 최초로 민관 통합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단어인 선별 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이 이제 포항을 지킬 코로나 필살기가 된 겁니다. 당시 그 발열이 있는 환자들은 병원 진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여부를 빨리 확인해 드려서 아픈 환자들이 병원에서 빨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타도시에서는 맹장염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분들이 열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가 지연돼서 합병증이 있던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포항에서는 빠르게 확인을 해드리고 혹시 또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격리병동을 운영해서 미리 입원해서 먼저 치료를 받고 그 후에 코로나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항시와 지역 의료기관이 의기투합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민관 통합 선별 진료소라는 전초기지가 세워졌고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 등 40명이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위해 달려왔는데요. 감염의 위험을 안고 해야 하는 업무. 그렇기에 절대로 쉬운 결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두 시킨다고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 몸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이거 우리 극복해보자라는 그런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그랬었고요. 네. 2020년 3월 2일부터 한 달 넘게 운영됐던 민관 통합 선별 진료소. 그 기간 전체 검사 인원은 2,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물론 각오한 일이었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몇 곱절 더 힘들었습니다. 보호복 입는 게 그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입고 벗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입고 났더니 머리하고 몸은 땀이 나는데 손발은 너무 시리고 그다음에 또 마스크 쓰고 고글 쓰고 그다음에 실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글을 쓰면 안경에 습기가 채워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생리 현상이죠. 그 보호구를 이제 착용하고 자연스럽게 뭐 화장실을 간다든가 이런 거는 하려면 또 벗고 다시 입고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거.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시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는 내 옆에 나보다 고생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후방에서 뭐라도 돕고자 했던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첫날에 주차장에 어떤 시민분이 이렇게 두리번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여기는 그 코로나 의심 환자가 오시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어서 다른 곳으로 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주저주저 하시면서 저에게 돕고 싶은데 자기가 도울 일이 없다면서 집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가셨는데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시민들. 그 따뜻하고 예쁜 마음들이 지친 의료진을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샌드위치를 만드는 이분들. 한두 번 호흡을 맞춰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작년 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의 시작점은 바로 SNS였습니다. 처음에 SNS에서 어떤 분이 이제 의료진들한테 우리도
포항 의료진들한테 도시락을 보내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내는 거를 보고 그러면은 장소도 저희가 되고 재료도 저희가 구할 수 있으니 뭐 인력이나 뭐 이런 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올렸더니 다들 모여주셨어요. 직업도 사는 동네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였습니다. 바로 의료진과 코호트 격리된 사회복지시설에 간식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시작은 분명 일회성 이벤트였건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가 결국 샌드위치 만들기는 2달간 이어졌습니다. 길게 이렇게 이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같이 함께 못 하시는 분들은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재료비에 보태라고 그리고 이제 십시일반 이렇게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꾸준히 오시고 너무 많이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특별히 더 뜨겁게 향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적, 코로나19를 상대로 사투를 벌이는 감염병 전담병원인데요. 그야말로 최전방 수호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만 많이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막고 커버를 하면 뭐 그래도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뭐 업무하는 거는 뭐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고 차라리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방호복을 입고 확진된 환자를 보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 길에서 모르는 채로 환자를 접하는 것보다는 방역 지침만 잘 지킨다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으니까 좀 안심을 하고 환자를 보자 하고 서로 다독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항의료원은 2020년 2월 20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18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해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경북에 위기의 파도가 들이칠 때마다 포항의료원이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냈죠. 봉화에서 환자분이 밀려오실 때는 앰뷸런스가 새벽 2, 3시고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줄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잠깐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인력이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근무가 돌아갔었죠.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되었다, 와상 환자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손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양치부터 식사부터 대소변까지 다 저희가 해야 돼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의 손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업무량이 엄청 증가하는 거죠. 2021년 12월 16일 기준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무려 2,656명. 이렇게 환자들이 밀려들다 보니 24시간 근무 체계를 가동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은 근무 자체가 근무도 힘이 드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하는 거지만 집에를 못 가고 영상통화해서 가족들이랑 애기들이랑 영상통화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손 한 번 못 잡고 먼 발치해서 가족들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면서 돌아오면서 또 울고 조금 그런 걸 많이 반복했었죠. 나로 인해 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장례식장을 임시 숙소로 써야 했던 의료진들. 3kg이나 되는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는 고단함과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외로움을 묵묵히 견디며 코로나19와 격전을 벌인 이들을 어떻게 영웅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 뭐 파키스탄 뭐 1살짜리 애부터 104세 할머니까지 초반에 뭐 신천지 환자부터 뭐 무슬림 환자들까지 뭐 종교를 나이 종교를 다 초월해서 많은 환자를 보고 있었지만 뭐 의료인의 목적은 아픈 환자가 들어와서 회복돼서 집에 갈 때 그 보람이 뭐 유일하고 제일 확실한 보람이죠. 보람을 느낄 때는 정말 말 한마디라도 환자분들께서 정말 고생한다,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쪽잠을 자면서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극도의 피로를 겪으면서도 환자들이 건네는 고맙다는 그 한마디에 새 힘을 얻는 의료진들. 그들이 퇴근 후에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역의 한 호텔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3개월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의료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마스크 오래 착용하기 때문에 여기가 진물 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지만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이분들이 나갈 수 있을까? 일반 사람 같으면 그 포항 의료원에 가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정도로 제가 느꼈어요. 서로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서로를 뜨겁게 응원했던 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막막했던 지난 2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등대였습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의 어시장이자 포항의 부엌이라 불리는 죽도시장.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기 위해 전국 팔도에서 오는 손님들로 사시사철 활기가 넘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은 말 그대로 겨우겨우 버티는 코로나 보릿고개였습니다. 가게를 연 지 1년 만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 씨네도 고민이 깊습니다. 장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고민했었거든요. 코로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막 거의 바닥까지 그냥 보게끔 만드는 게 코로나가였고. 처음에는 직원 서너 명을 두고 장사를 했지만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자영 씨네. 지금은 친정 어머니와 단둘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거죠, 아무래도. 금전적인 게 제일 힘든 거죠. 과하게 세를 맞춰야 되는 거. 생활도 해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첫 해는 모아둔 돈으로 버텼지만 이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는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손님 뭐 2명, 3명씩 받아가 하루 장사를 하고 어떤 데는 마수도 못하고 갈 때도 있으니까. 피해 상황은 뭐 엄청나게 많지만은 일단은 식당마다 일한 분들 뭐 한 70% 정도는 일할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다 줄아프고 계속 뭐 견뎌 왔죠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악몽에 시달리는 또 다른 곳, 포항 중앙상가입니다. 구도심에 재도약을 꿈꾸던 중에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 상인들의 희망은 절망이 되었고 5집 건너 한 집은 장사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거리를 채우는 건 그저 한숨뿐. 등록된 업체만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00~300개 정도, 2층, 3층은 거의 뭐 공실이고요. 그 다음에 1층도 한 25%가 공실입니다. 공실인데 매출액을 주변에 이래 돌아보면 코로나 이전하고는 10분의 1 정도로 떨어졌어요. 코로나19로 장사를 그만둔 자영업자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자영업자 수가 그 전해에 비해 15만 5천 명이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월 이후 최대 감소치입니다. 폐업까지 안 간 자영업자들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코로나 푸어라는 신조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2020년도에 자영업자의 매출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의 대출은 크게 증가해서 2020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은 줄고 대출은 늘면서
전체 소득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상승했고요.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의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돈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폐업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인대요, 다들. 언제까지 딱 끝난다, 그거 희망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잡고 갈 수가 있는데 1년 그냥 지나가고 또 1년 그냥 지나가고 그래 버리니까 계속 들어가는 돈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버틸 힘들이 없대요. 간신히 버티고 있는 포항 시민들 앞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한 세대당 1명씩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건데요. 그만큼 당시 상황은 긴박하고 위중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포항시의 선제적 진단검사로 총 44명의 확진자를 찾아냈고 그중 34명은 무증상 확진자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시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탠 주인공이 있습니다. N차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 영업 중단에 들어갔던 포항시 온천협회와 목욕협회.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그러나 이제 뭐냐면 영어점 측면보다는 우선 우리 사람들이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그게 일본 순서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확산됐을 때는 더 큰 타격이 있으니까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수를 뜬 거죠, 이제. 모든 목욕탕과 온천이 동시에 문을 닫는 통큰 결단은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코로나19의 악몽 속에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뛰면 42.195km를 뛰면은 끝나는 지점을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쉬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쉬면 어느 정도 쉬어야 되는지 그 답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게 목적이 사실 보면은 어떻게 그때까지 버텼겠냐. 버텨야 그 다음에가 있으니까. 피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적의 공격이 너무나 막강할 때 버티기는 하나의 훌륭한 기술이자 승리의 전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번쩍이는 발상의 전환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된 포항의 활어해 드라이브스루 소비 촉진 행사처럼 말이죠. 저도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었는데 고정관념을 살짝 깨고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왜 우리 하루에도 한번 드라이브 스루로 팔아봐요 이렇게 한 말이 이제 요 드라이브 스루 소비 촉진 행사로 이제 커진 거거든요. 반신반의하며 냈다는 드라이브 스루 아이디어.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코로나19로 출하량이 급감해 대량 폐사가 우려됐던 양식 강도다리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건데요. 하지만 이 자체보다 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준 것. 드라이브 스루로 통해서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이제 판매가 되지 않아서 이제 걱정을 하고 고심을 하던 농업이나 뭐 다른 품목으로 다 이게 공유가 되고 전파가 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확산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웠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은 풀리고 숨은 차서 이제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 기억해 주세요. 내 옆에 또 그 옆에 나처럼 이 고개를 넘고 있는 이웃들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2020년은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기나긴 방학 같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케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문제는 즐겁지 않은 방학이었다는 거죠. 처음에 개학이 연기됐을 때는 친구들이랑 이게 너무 좋다.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노니까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2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좀 많이 무기력하고 친구들이랑 뭐 얘기하고 놀고 만나서 이렇게 떠드는 게 그렇게 막 소중한 건 줄 몰랐는데 막상 터지고 보니까
친구들을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떠들고 게임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그리웠어요. 사상 초유의 5월 개학. 그 이후에도 학교에 간 날은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새학년이 되어서 새로 만난 반 친구들은 반년이 넘도록 여전히 낯설기만 했죠. 먼저 단톡에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학교에서 얼굴 보기 전에. 그래서 얼굴을 처음 보고 나서 아,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도 처음 알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다 마스크를 처음 끼고 만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어색했고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로 지칭되며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던 코로나의 터널은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몹시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겪게 된 큰 변화에는 야외 활동이 줄어든 일상의 자리를 온라인이 채우게 된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아예 핸드폰 자체를 거의 안 썼었는데, 핸드폰도 안 쓰고 노트북도 안 쓰고 진짜 필요할 때만 썼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거의 뭐 핸드폰이랑 붙어 살았다시피 해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전국의 청소년 5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학업과 무관한 온라인 활동이 늘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 더욱더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신체 활동을 좀 더 강조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내 마음을 좀 더 밝고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난 것은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포항의 한 대학. 지금에야 이런 수업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1년 전 갑자기 온라인 강의를 준비해야 했던 당시에는 스승도 제자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 익숙치 않은 툴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띄엄띄엄 글씨를 써가면서 이제 하는 게 맨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또 이렇게 옆에 창에 조그맣게 학생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아이 컨택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확연하게 달라진 강의실 풍경.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대학 생활에 새내기들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실망감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던 대학 생활인가 싶었어요. MT도 못 가고 오리엔테이션도 제대로 못 하고 수업도 제대로 애초에 못 들으니까 사실상 대학에 내가 왜 왔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새내기 생활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비대면으로 돌려지게 되고 또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아쉽고 코로나 시대에 새내기가 돼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많아지고 동기나 선후배들과 교류할 기회가 줄어든 캠퍼스는 쓸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의 변화가 유난히 큰 문제로 다가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의 실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간호대생들. 실습을 못 간 게 제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가 이론을 공부하다가 실습을 하러 갔을 때 그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진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간호 과정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졸업을 해서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 그 현장에 적응을 쉽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회로 나갈 준비를 탄탄히 하고 싶었고 많은 추억을 만들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바람을 삼켜버린 코로나19. 인생의 봄날을 잃어버린 청춘들은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20대,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어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취업 기회의 제한, 뭐 이런 부분들은 20, 30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층에게 더욱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이다라는 거를 좀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겪는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아시는 것만으로도, 그런 관점을 갖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초창기 유행했던 신조어 중에 이시국 여행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 가는 사람들을 비꼬는 표현이었는데요. 이 신조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여행업계가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9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11월에 여행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고작 2달 만에 코로나19의 공격을 받은 한 청년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신이 있다고 믿는데 여행업을 하지 말라는 신호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고,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여행 상품화하고자 창업하게 됐다는 청년 부부. 코로나19의 위기를 맞으면서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는 낙담하는 대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거의 한 2달, 3달 동안 완전히 기획을 새롭게 해서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혼자서 이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야겠다. 안 그랬다가는 이제 뭔가 대면하는 부분이 생기면 무조건 이건 코로나랑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 여행의 틀을 완전히 깨고 오프라인 키트와 온라인 앱을 융합해 기발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해낸 건데요. 결과적으로 청년 부부에게 코로나는 현실 공간에서 가상 공간까지 여행 상품의 정의를 넓혀준 기회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기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빠르게 대응했고 또 그 아이디어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좀 톡톡 튀었기 때문에 저희 존재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된 또 다른 곳입니다. 포항에 뿌리를 둔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세계 최초로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 성분을 이용해 돼지열병 백신을 개발한 곳이고요. 지금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그린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이번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느껴진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어지간한 기업들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사태에 좀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또 기업이 막 성장하고 이러려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주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바이오 업체가 키워갈 녹색의 꿈을 함께 응원하게 됩니다. 포항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를 어떻게 보면 또 기초 주춧돌로 해서 이 지역이 그린 백신에 어떻게 보면 동남 아시아권 전역을 아우르는 그런 그린 백신의 메카가 되는데 좀 미력하나마 좀 도움이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 또 그 과정 중에 또 보내주신 또 지역의 또 어떤 응원들, 그런 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 애쓰는 곳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작은 주사기 안에 희망을 담아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와 의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저희가 뭐 부작용이라든지 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그런 걸로 이제 계속 접종을 하였어요. 1000명의 접종 완료자 중에서 1명꼴 정도로 지금까지 돌파 감염되어 왔습니다.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경미하거나 미접종자가 감염됐을 때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5-6배 정도 위험성이 그만큼 감소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그 시간을 줄여줄 거라고 우린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적할 또 하나의 강력한 병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것.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뭐 그럴 필요 없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더라도 지금 현재는 지침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뭐 손 씻기,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하는 거, 거리 두기 뭐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좀 상기를 하고 실천을 한다면 결국엔 감염병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전파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감염병도 이겨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으시죠?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지시고요. 네, 그걸 가능하게 해줄 열쇠는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기꺼이 호모 마스쿠스가 되는 것. 언젠가 닿을 안전한 종착역까지 호모 마스쿠스들이여 화이팅! 친구들하고 같이 수다 떨면서 뭐 밤새면서 모임도 하고 마스크를 벗고 숲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마스크 없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막 소리 지르고 뛸 수 있고 그런 다 같이 즐기는 콘서트에 한번 가고 싶어요.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할머니를 지금 뵈려면 유리막에서 전화밖에 못하니까 할머니 손도 잡고 좀 안부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 야구장에서 한번 마음껏 이제 육성 응원을 하는 게 제일 하고 싶습니다. 헬스장이랑 목욕탕을 너무 무서워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해보고 싶어요. 계절마다 그 느끼는 냄새랑 뭐 봄에는 꽃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가을에는 그 가을 특유의 냄새나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 공기? 그냥 반에서 급식 다 같이 먹는 거. 반에서 급식 먹고 그냥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고 입 보고 얘기하는 거.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온 가족이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